이제 견갑하근, 그 다음에 소흉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뒤가 있으면서 얘네들이 3차원적인 움직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야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깨 통증이라든지 건강 측면에서 이 견갑대의 움직임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견갑대가 팔을 올릴 때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요것들이 여기에 있는 견갑 거근이라든지 위쪽이죠. 위쪽 승모근, 아래쪽 승모근, 그 다음에 그 전거근,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져야지 그 견갑골이 제자리에서 이렇게 핑 잘 돕니다. 제자리에서 핑 잘 돌면서 가는데, 근데 이게 그 근력이 불균형하게 되면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축이 흔들리면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바깥쪽으로 밀리거나 이렇게 불안정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통증의 원인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나 현장에서는 이 견갑골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역학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측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적인 견갑근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요, 우리가 보통 보면 윙맷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 보면 등 쪽에 보면은 견갑근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보면은 앞쪽에 있는 전거근이 너무 강하거나 또는 대흉근, 그러니까 웨이트 같은 거 특히 벤치프레스 많이 하면요, 이게 윙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쏠립니다. 어깨가 등판이 이렇게 둥그러져서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견갑골 측면에서는 이게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웨이트 하실 때는 앞에도 중요하지만 원래 보이는 게 앞이기 때문에 얼굴하고 이게 되게 신경 쓰지만 웨이트 할 때는 등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판을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안정성을 가져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게 또 심할 경우에는 이렇게 후만 형태가 흉추의 후만 형태로도 또 병적으로 진전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견갑골인데 견갑골 스케플러고요. 견갑대는 아까 얘기한 상완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견갑대에는 크게 3개 관절이라고 해서 흉쇄관절, 여기 쇄골하고 흉골하고, 그 다음에 견쇄관절, 견봉하고 맞붙는데,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어깨는 견관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유도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견갑골이 상당히 복잡한 움직임을 합니다. 3차원적으로 전인 후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축으로 해가지고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여러분들이 팔을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견갑골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것들이 전인 후인이고요. 그 다음에 상방회전, 하방회전은 팔을 이렇게 올렸다 내린다 보면은 견갑골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런 게 있고, 전방 기울기는 팔을 앞으로, 이게 굴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갔다가 뒤로 가면 얘가 앞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흔들흔들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냐 불안정적으로 이루어지냐가 야구 선수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물리치료에서 상당히 키포인트로 생각하는 게 견갑골하고 상완의 리듬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어깨를 이렇게 180도를 딱 들어올리거나 120도를 들어올릴 때 이게 상완이 다 들어올리는 건 아니고요. 상완이 2의 역할을 하면 견갑골이 1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대1 비율이라고 하는데, 즉 120도를 이렇게 올릴 때 보면은 실제 상완이 들어올리는 거는 그거의 3분의 2, 80도 정도는 상완이 올라가고요. 나머지 40도는 견관절이 도와줘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만약에 견관절이 타이트해가지고 안 올라가는 사람은 이게 유연하게 팔이 많이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요. 문제는 뭐냐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은, 얘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면요, 이 상태에서 팔을 딱 하게 되면, 올리게 되면 여기에 틈새가 있는데요. 여기 틈새에 이렇게 손가락이 끼듯이 이렇게 딱 걸립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은 어깨 충돌 증후군이 됩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이 이 스페이스에 딱 걸려가지고 이 안에 있는 벌세라고 하는 재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건드리게 되면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상완하고 견갑골의 아주 부드러운 움직임, 조화가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깨 회전근이 있거든요. 이 어깨 회전근은 4개의 상당히 중요한 어깨 회전근이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저희가 운동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골두를 중심으로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2개, 앞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4방향으로 이렇게 근육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요게 우리가 보통 어깨를 올리고 뒤로 제끼고 앞으로 가고 하는 것들을 움직이는 것이 어깨 회전근이라 가지고요. 얘 어깨 회전근은
뭐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해서 얘가 이게 두꺼워지고 튼튼해지는 건 아니고요. 이건 안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근력 보강을 하더라도 막 힘이 막 넘쳐나는 그런 근육은 아닙니다. 하지만 얘가 안정화가 돼야지만이 상당히 그 문제를 덜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깨 선수들의 부상의 많은 원인들이 이제 어깨 회전근에서 볼 수 있고요. 이런 어깨 회전근이 약할 경우에, 부상의 경우에, 불균형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관절순이라 그래가지고요. 여기 이제 입술이죠, 입술. 예, 관절에 보면 입술이 이렇게 찢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슬랩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야구 선수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여기 이두근의 장부가 같이 여기 맞물려 있어가지고 탁 잡아당기면은 입술 이렇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히 힘듭니다. 야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잘 모르는 야구 선수들은 이거 갖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견갑골의 움직임을 역학에서는 또 스포츠에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거를 정확하게 정량화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뼈들은 되게 뼈가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중심이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견갑골은 이게 떠 있습니다. 뒤에 보면 가슴뼈 뒤에 이게 떠 있어가지고 이 사이에 근육들이 있어가지고 어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거상, 하강, 엘리베이션, 디프레션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측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은 역학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저희도 이런 카메라 장비가 있는데요. 마커를 붙이고 해가지고 이런 모델링을 해갑니다. 모델링을 해가지고 투구할 때 걸리는 부하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동학적인 견인들을 쫓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정확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 모델에서는 견갑골은 없고요. 그러니까 상체에 몸통하고 팔만 있기 때문에 견갑골에 모델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움직임일 때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듯이 120도일 때 실제 경관절은 80이고 나머지 견갑골이 3분의 1을 도와주는데 3분의 1에 대한 거는 여기가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깨에 걸리는 부하가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 인사이드 MLB에서 강속구 아름답고 치명적인 유혹 해가지고 100m를 과연 인간이 몇 초까지 뛸 수 있을까도 큰 이슈지만은 그러니까 속구를 얼마까지 던질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이크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114에서 116마일까지 대충 계산해보면 180km까지 던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임파서블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여기서 얘기하는 생체공학자인 그레인 플라이직이라고 하는 선수는 메이저리그 투수를 이미 안전하게 던질 수 있는 최고의 구속을 넘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분의 주장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150km 이상 넘어가게 되면요, 소프트 티슈 쪽에 상당히 무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글렌 플레이직이라고 하는 분이 야구 피칭의 연구에 대해서 대가시고 엄청 연구를 많이 하시지만 이분도 견갑골을 포함하지 않고 이런 형태의 모델을 갖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상당히 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야구의 피칭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도 견관절의 해석의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너무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장비를,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해볼까 이제 고민하다가 최근에 저희는 전자기장을 이용한 동작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저희가 처음은 아니고요. 저희도 논문 리뷰하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측정되는 기술이면서 손쉽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기존에 이제 마커로 된 것들은 아까처럼 점을 해가지고요. 수학적으로 삼각형이라든지 사각형을 만들어서 거기서 벡터를 구하고 외접을 해서 수직축을 만들고 그걸 보다 돌리고 해서 완전 수학 물리적인 방식으로 해서 좌표축을 만들어내는 반면에 얘는 각각 센서 하나가 육자회도가 있습니다. 원리는 뭐냐면요. 여기서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그 자기장을 갖고 얘가 자기의 위치, 포지션, 얘가 절대 0,0,0인데 내가 XYZ 방향으로 얼마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삼축 방향으로 각도를 어떻게 틀고 있는지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분절에다가 하나씩 붙이면은 이 3대적인 위치를 갖고서는 그 관절의 움직임을 기술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일렉트로마그네틱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절대 강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견갑골을 붙이기 위해서 여기도 보면은 견갑골에 우리가 플래토라고 하는데 이게 평평한 면이 있거든요. 여기다 갖다 붙이긴 하는데 여기도 스킨 모션, 그러니까 스킨이 피부가 움직이면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건 아닙니다. 정말 정확하게 하려면은 뼈에다가 이렇게 핀을 박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험을 허락도 안 하고요. 그렇게 하자 그러면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대안으로 되는 거는 지금 그 테크놀로지는 제가 볼 때는 그 다이나믹 엑스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엑스레이는 서가지고 그냥 스틸샷만 찍습니다. 팔을 하나 뭐 벌리고 찍고 전기 화면만 이렇게 짝짝 찍는데 다이나믹 엑스레이는 그 움직이는 거를 동영상으로 엑스레이를 찍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구경이 작아가지고 아주 크게는 볼 수 없다는 게 단점인데 그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스포츠 현장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측정 전에 이제 던지기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설명드리면요. 뭐 이제 일반인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 던지기는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펀더멘탈 모럴 스킬이라고 그래서요. 그 인간의 유전자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걷기하고 뛰기하고 치기, 던지기, 공차기는요. 인간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못한다면 인간이 아니오시답니다. 그래서 왜냐면 온투 제네릭 코드라고 그래서요. 그 다른 동물들이 혹시 공 차는 거 보셨어요? 일부 차는 건 아니고 그냥 가다가 뭐가 걸리니까 찬 거겠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공을 차고 던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보면은 그 인간들이 그 유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다만 할 수 있는데 잘하고 못하고는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어렸을 때 많이 노출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특히 야구는 제가 이제 체육교육과에서도 체육과 학생들을 보면요. 신입생들 보면 야구 잘 못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정말 그 체력은 좋고 그 다음에 다른 운동기능 순발력을 보는데 던지기를 시켜보면요. 폼이 엉망이에요. 엉망. 근데 그런 이유를 쫙 보니까는 대개 보면 노출이 안 돼서 그래요. 지금 그냥 야구라고 하는 이런 활동을 어렸을 때부터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노출이 없고 오히려 축구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축구는 굳이 공간 많이 안 차지하고 그 다음에 유리창 깰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공간이 있는데 야구는 일단 위험하고 유리창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야구에 대한 기술 습득이 많이 좀 늦는 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구는 그런 기본 기술 중에 하나고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오픈 키네틱 체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하체서부터 이거 올라오는 하나의 그 체인의 연결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 얘기는 그 코어가 상당히 중요하고 베이스부터 올라오는 그 생성된 운동량들이 어디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위 쪽, 열려있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끝단에 가서는 큰 속도를 발휘하는 거죠. 우리가 채찍질을 이렇게 딱 치듯이 채찍을 칠 때 보면은 끝대가 부들부들하면서 손목만 스냅을 딱 주면은 채찍이 가서 이렇게 딱 때리거든요. 그런 원리로 던지는 것이 바로 야구나 축구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분석학적으로 보면 이런 뭐 키네마틱 시퀀스라 그래서 근위에서 뭐 원위로 순차적인 것이 간다. 이런 것들이 잘 셋업이 되어 있으면은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던지기가 제대로 되는 거고요. 측정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들쑥날쑥 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몸에서 협응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암만 어깨가 좋고 뭐